자,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엑스피님과 함께 엑스피님이 만드신 게임 엔진에 대한 소개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 방송에서 그 엑스피님의 웹캠이랑 목소리가 전송이 좀 잘 안 돼서 영상을 끊고 지금 2부로 다음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CG직 방송을 통해서 그 엑스페님의 화면과 웹캠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랑은 좀 진행 방식이 달라요. 아까 어디까지 봤었냐면 이 발표 자료가 8쪽까지 있는데 사실 8쪽은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네, 했으니까 그쵸. 이제 한번 네, 나머지 내용을 네, 50분 안에 끝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주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일단은요, 이제 오브젝트 구조부터 그냥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끊겼으니까 중간에. 그 I 오브젝트가 제일 기본이고, 이제 I 트랜스포머 오브젝트는 얘는 제일 기본에다가 위치, 크기, 회전 정보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야 오브젝트 위치, 크기, 회전이 있어야 뭔가 형체는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러니까 위치, 크기, 회전 정보는 있는데 사실 형체는 없어서 표시는 안 돼요, 이걸로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미지 쉐이프 버튼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버튼 필요가 없구나. 아니, 그러니까 버튼이 있어도 안 되겠고. 그쵸, 그쵸. 이게 버튼은 그쵸. 있어도 표시는 안 되는데 일단 이미지 쉐이프는 이제 벡터 그래픽, 이미지는 그냥 비트맵 이미지 그래픽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 여기까지 가서, 그리고 버튼에서는 이제 표시 정보 대신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상호작용, 버튼을 클릭하면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고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무슨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 떼면 무슨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런 거 보시면 마우스에 이렇게 커서 올리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가 예.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구조만 구현을 해 놓고, 근데 그래픽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거죠. 안에 그래픽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래픽이 이제 이미지 버튼일 수도 있고 세이프 버튼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해가 뭐, 되셨으면 예. 예. 더 진행하고요. 예. 자, 여기까지라서 그래서 이제 I 오브젝트에서 이미지 버튼, 쉐이프 버튼까지 또는 이미지 쉐이프까지 이제 상속을 받는 그 관계거든요. 그 말은 I 트랜스포머 오브젝트가 I 오브젝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거고, 이미지는 I 트랜스포머 오브젝트를 포함하는 거고, 그럼 I 오브젝트도 포함하는 예. 거겠죠? 그쵸? 쉐이프도 마찬가지고 버튼도 마찬가지. 이미지 버튼은 버튼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상속을 받는다는 게. 그렇고 그런데 자, 뭐 여기까지는 사실 원론적인 내용이고, 이게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I 트랜스폼 오브젝트가 그냥 오브젝트 표시할 때 어차피 위치, 크기, 회전 정보 있어야 되는데 굳이 I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이게 I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얘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게 I 오브젝트에다가 렌더링 과정에서 드로우를 해도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상속을 받아요. 이거를 상속을 받아 가지고 제가 즉석을 추가를 하면 이름을 그룹 오브젝트라고 해 볼게요. 아이고. 예,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I 오브젝트를 포함하는데, 이제 그룹 오브젝트에 추가로 제가 하나의 요소를 추가할 거예요. 무슨 요소를 추가할 거냐?
오브젝트스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들이죠. 묶음. 그리고 얘는 이제 동적 배열로 I 오브젝트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드로우를 하면, 그러니까 렌더링 과정에서 이거를 드로우 명령을 하면 이 동적, 아까 이제 레이어 설명에서 제가 오브젝트들 묶음이라고 했고 동적 배열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포모드로 순회해서 그린다고 했죠. 예.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제 얘가 하는 거예요. 그 오브젝트가. 얘 안에 있는 오브젝트스의 오브젝트를 그 안에 있는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 오브젝트 자체는 위치, 크기, 회전 정보가 일단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에 오브젝트스가 있으니까. 예. 근데 정말 죄송한데 그 네네. 앞에 있는 그 앞에서 보여주신 그 페이지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동적 페어의 I 앞에서요. 오브젝트 저 거듭 제곱 기호처럼 나타난 거예요. 저게 포인터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마 네, 예. 맞아요. 이게 C 언어 포인터가 이거예요. 네. 이 기호가 다르죠. 이게 별인데, 네. 그럼 저게 정확히 무슨 예. 뜻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었죠? 다이나믹 그 대괄호 다이나믹 아, 대괄호 그다음에 예, 저거. 정확히 얘기하자면, 다이나믹은 동적 배열이라는 뜻이고요. 이거 자체는. 예, 이건 이제 동적 선택한 거 배열이고 있죠? 정확히 이거는 I 오브젝트의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I 오브젝트를 직접 넣으면 안 돼요. 이거를 설명 안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이거 다 얘를 포함하는 거고 얘네들이 다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실제 구조체 예, 예. 크기가. 그쵸? 그러면 근데 똑같은 이 I 오브젝트 크기는 일단 베이스 크기는 고정이 돼 있는데 얘를 포인터로 만들고 이제 그 메모리 할당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단 뭐 할당하는 C 함수 언어에서 배우긴 했죠. 예. 동정 할당. 네, 배우긴 했잖아요. 그거를요, 이제 I 오브젝트 포인터로, 그러니까 I 오브젝트 뉴로, 그러니까 얼록으로 하나 할당해가지고, 그럼 포인터가 나오죠? I 오브젝트?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그 이미지를 넣고 싶다. I 오브젝트 대신에. 그러면 이미지를 얼록으로, 멀록, 뭐라고 하지? 예. 멜록을 할당을 해요. 그쵸? 멜록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미지 포인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걔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I 오브젝트 포인터에 이미지 포인터지만, 왜냐하면 이게 상속의 개념인데 이미지가 I 오브젝트를 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포인터는 그렇죠. 주소죠. 주소거든요. 주소는 어차피 크기가 다 같잖아요. 그 주소 숫자 예, 예. 크기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I 오브젝트 포인터에 그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I 오브젝트 내용만 포함하면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상속이. 예,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그룹 오브젝트라는 거를 써면 이제 오브젝트 그룹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오브젝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렌더링을 하고 싶은데 어느 장면에서 이미 오브젝트들이 있는 장면에서, 그러면 내가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5개가 이미 표시가 돼 있는데 거기다가 10개를 추가하고 싶어요. 중간에 그냥 끼워 넣고 싶은데, 그러면 10개를 그 레이어에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뒤에다가 딱딱딱딱딱 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 오브젝트에 그 10개가 들어있는 거고 그 그룹 오브젝트 하나만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오브젝트 안에 또 그 그룹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안에 또 예, 그런 개념인데 더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그 죄송한데. 그룹 오브젝트가 한 개 예, 오브젝트를 근데 나타내는 거죠. 음, 예. 네, 그렇죠. 일단은 그런 개념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는 좀 더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제 말을 다시 들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해하실 수도 그럼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예. 이 예. 내용들에 관한 공부를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이따가 얘기할까요, 그거는? 이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게임을 좀 여러 개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터득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래시에서 쓰는 액션 예, 예. 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오브젝트들 관리할 때 이런 비슷한 방식을 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 엔진을 쓰면 제가 말한 거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실행 순서는 이제 메인에서 엔진 메인, 그러니까 엔진 메인은 이제 메인은 우리가 아는 메인에 엔진 메인을 호출하고 여기 안에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돼 있는데 시스템하고 그래픽 유니트가 그 다이렉트엑스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벌컨이나 오픈GL 그런 거 초기화하는 거고 이건 사용자가 설정한 이니트 실행하는 거고 사용자가 초기화 코드를 작성해야 될 테니까 이때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디스트로이 그래픽 디스트로이 시스템 디스트로이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코드를 좀 아, 예.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잠깐. 예, 보여드릴게요. 잠깐 간략하게 보여드려서 확인해 드리면 제가 여기 메인에서 시작하는 건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 예제 코드고 이런 건 안 중요하고요. 이제 이게 함수 포인터라는 거거든요. 함수 포인터 배우셨다고 네. 했으니까 이제 이니트에다가 여기다가 이니셜라이즈 약자죠. 이니트 함수에 포인터 넣는 거예요. 근데 오딘에서는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C 언어의 함수 포인터랑 똑같은 기능이니까 거의 그 얘기한 거고 오딘에서는 함수를 그냥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업데이트, 디스트로이,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고 시작을 하면 안에서 엔진 이니트를 호출을 하면 실제로는 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아시겠어요? 그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닛을 실행한다는 건가요? 게임 엔진? 예. 그쵸? 네네. 업데이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는 나머지는 설명할 게 그게 없고 업데이트가 중요한데 업데이트가 뭐로 사실 업데이트 하나요? 예, 그걸 설명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렌더링을 할 때 이제 컴퓨터가 쉬지 않고 뭐 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쉬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이미지를 표시를 해 줘요. 모양이나 이미지 뭐 사용자 추가한 거, 개발자가 추가한 거 그거를 표시를 해 주는데 그걸 표시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격 시간이. 그쵸? 그걸 시간을 델타 타임이라고 하거든요. 델타 아, 타임이라는 고도 말은 게임 못 엔진 배우면서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T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임은 배우긴 했는데 거기에서는 대충 뭐라고 했냐면 그 네네. 고도 게임 엔진이 알아서 그 시간을 네. 재준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내부에서 그 이미지
모양들이 오브젝트들이 렌더링 되는 시간을 데이터 타입으로 재주고 그거를 여기서 엔진 이 dt 함수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니 뭐해 dt 함수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예, 가져올 수가 있고 이제 fps는 뭐냐면요. 1.0 나누기 engine.dt가 get fps랑 똑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제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0.5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1초에 2번 예.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1 나누기 0.5 하면 2죠. 예. 그쵸? 그런 이해했어요. 식이어서 예. 예. 그러면 이해했으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 여기 먼저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질문할게요. 네. 그리고요. 이제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이제 오브젝트가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1초에 이제 100 위치만큼 이동시키고 있어요. 100 픽셀 위치만큼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브젝트.x를 이건 가상 코드로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100인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 100을 곱해서 더하면 이게 1초에 100이 움직이는 속도만큼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네. 보면 좀 저 어려울 수 식 있는데 자체는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궁금한 이해가 게 있습니다. 네. 일단 예예. 첫째로 engine get fps라는 저 함수 호출이 322번 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그 FPS, 네. 즉 프레임률의 값은 사실 일정하지 않고 게임이 실행된 동안 좀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또 어떻게 재나요? 그렇죠. 엔진이 그 프레임률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사실 그거는 이거는 그냥 내부 보여드리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프 안에서 잠깐만. 루프 안에서요. 렌더 루프구나. 예, 여기 함수 안에서 재거든요. 이게 루프 시작과 끝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끝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실행되는 시간을 여기 안에서 잴 수 있는데 처음에 나오에서 처음 시간 저장하고 그럼 여기도 다시 오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 실행하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다 끝나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예. 구조상. 그쵸? 그러니까 한 번 더 재고요. n으로 한 번 더 재고 더하고 그 현재 시간하고 아까 잰 나우 처음 시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요, 그냥 바로. 네, 그 루프가 정확히 무슨 루프인가요? 그 순환, 어떤 순환문이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건가요? 예. 왜 루프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쉬지 않고 렌더링을 계속 돌려서 게임이 꺼지기 전에 하기 근데 때문에 그 루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루프에 관한 코드는 아까 보여주신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있었죠? 그, 여기 있습니다. 너무 예, 자세한 예. 건 아실 필요 없고 여기서 시간 계산하고 업데이트 아까 말했던 업데이트 여기서 실행하고요. 업데이트가 끝나면 뭐 또 다른 업데이트 하고 이제 렌더링은 여기서 안에서 해줘요. 이제 벌컨이면 여기서 벌컨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런 이게 식이에요. 뭔가 약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지금 그 네. 성주님이 만드신 이 코드들이 벌커이나 오픈GL 예예.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를 만드신 건가요? 거의 다? 이걸 캡슐화라고 하나요? 캡슐화를 한 것도 있고,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뭐 벌컨에서는 그 한 프레임이 생성되고 다음 프레임이 생성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뭐 제공이 돼 있지는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거는 게임 엔진 이제 개발자의 게임 몫이군요. 그 개발자의 몫이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다시 돌아올까요? 그 이닛 업데이트까지 받고 혹시 네. 또 자 뭐 얘기하려다 만 게 있었나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꺼지면 이제 디스토데이 정리만 실행시키고 끝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엔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입력 이벤트 처리도 해요. 입력 이벤트 처리를 사실 렌더 루프만 돌아간다고는 했는데 여기 안에서 그것도 합니다. 입력 이벤트 처리도. 근데 이거는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여기 안에서 콜백 함수 이걸 호출을 해요. 그래서 마우스 버튼 다운 이것도 이렇게만 기본으로는 비어 있는데 비어 있잖아요. 사용자가 여기다 함수 넣으면 이니트 업데이트처럼 마우스를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함수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일단 소개할 거는 제가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 엔진이 지금 초창기라서 일단은 에디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격적인 게임 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에디터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그런 거라고 자,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네. 질문 하나만 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주제의 질문들을 해서 네. 대화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까 그거 그 봅시다. 코드를 좀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 데이터 시간에다가 어떤 네. 속력? 속도? 속력인지 속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속도로 곱하는 그 코드가 있었거든요. X 좌표를 변환하는 네. 이 코드요? X 네. 좌표를 업데이트하는 게 있었는데 네. 324번 줄, 예, 지금 네. 보입니다. 오브젝트 X 더하기 등호 엔진 데이터 타임 그다음에 곱하기 100.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그 게임 엔진 관련 책을 보면서도 좀 저런 식을 보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랄까 근사 계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물체가 그 시각에 따라서 속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할 때 그러면 한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까지의 시간 동안에도 속도가 사실은 변할 수 있잖아요. 소리 디오니소스님 안녕하세요. 데이터 x 오버 데이터 t에 데이터 t를 곱하면 다음 세 좌표 x니까요. 예, 맞아요. 뭐 그렇긴 한데 그건 근사 계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그래서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근사의 계산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시간을 곱하는 거니까 정확히 그렇죠. 말해서. 전에 렌더링한 기니까. 근데 어쨌든 전에도 그 시간이 나왔으면 현재도 대충 그 시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한 거긴 해요. 게 예.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는 2D 인디 게임을 렌더링 할 때는 1초에 60프레임 정도 생성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하지만 네네. 아마 1초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물체의 속도는 60분의 1초 사이에도 속도가 상당히 좀 상당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음. 엔진을 통해서 저런 계산식으로 우리가 렌더링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물체의 이동 경로가 실제 물체의 이동 경로와는 좀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프레임 그것도 맞긴 레이트가 하네요. 잠깐만요. 소리지온이 그래서 소스님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가 아주 많이 다르면 데이터 T가 달라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누적되어 결과가 달라지나요? 약간 뭔가 그런 류의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게임 예. 엔진이 보여주는 어떤 물체의 움직임이랑 그 실제 물체를 우리가 직접 어떤 그 속도를 근데 사실 속도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움직임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걸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 움직임의 경로를 어 나중에 영상으로 봤을 때랑 차이가 눈으로 봐도 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게임 개발 자체라기보다는 물리학에 대한 얘기긴 하죠, 이거는. 네, 뭐 물리학이 또 뭐 게임에도 근데 어쨌든 연관이 있긴 간에 하니까. 대부분의 게임 개발에 예. 쓰이는 그 게임 엔진들은 다 저런 식으로 다음 프레임에서의 그 어떤 물체의 X, Y, Z 같은 좌표를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 타입을 더하다 보면 전체 진행 예, 시간이 그쵸.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누적 시간이. 그래서 x를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다. 이제 누적 시간이 그냥 타임이라고 치면 엔드 포지션 엔드 x 마이너스 스타트 x 스타트 x 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을 거예요. 이사 코드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훨씬 낫긴 해요.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제가 좀 더 생각을 어쨌든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또 생각을 해야 하면 또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자, 거라서 그러면 그게. 코드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그러면 그 게임 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앞으로의 예. 목표? 네. 앞으로 이 게임 엔진을 어떤 식으로 좀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바라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게 그냥 개인 프로젝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좀 더 예. 다른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만들게 목표긴 그렇군요. 하죠. 일단은 저 전에 말한 대로 이제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좀 개발에 일반인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왜냐하면 플래시에서도 이제 기본 그래픽 에디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 특징을 가져와서 이제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기본을 만들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코드를 추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가 음 3D 쪽에 제가 새로 사실 실험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게임 엔진을 만듦으로써 그거를 실현하고 싶어서 만든 것도 있다고 네, 그 기술이 했었거든요. 그 기술은 사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거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좀 3D 그것도 근데 3D 개발 자체도 좀 약간 좀 많이 복잡한데 약간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지금 설명을 네,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궁금해질 수밖에 좀 없는데요. 그게 뭔가요? 지금 그거라서 현재 예.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나 유니티 말고 고도 엔진 같은 데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그 기술이? 어 언리얼에 비슷한 게 어, 있는데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리얼에 최근에 그 기술이 혹시 생겼거든요. 네나이트인가인데 진짜 나나이트라고. 나나이트가 맞네요. 음 예. 근데 예. 그게 뭐 하는 거죠? 맞죠. 그게 예 노
이게 예. 노말 맵을 따로 쓰지 않고도 이제 로우 폴리곤 여러 개를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더라. 그 최적화를 아예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하이 폴리곤 모델을 그냥 그대로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근데 언리얼 그 엔진 개발자가 직접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아예 그냥 생짜로 그냥 올리면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건 아니고 최적화는 해야 된다고 그냥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저는 이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텍스처도 필요 없게 아예 텍스처도 그러니까 무슨 필요 없게라고요? 말이냐면 버텍스 그러니까 버텍스에 이제 색상 정보하고 그, 그 재질 정보만 넣고 위치 정보하고 그거를 딱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로만 이제 엔진이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는 텍스처가 필요한데 텍스처를 받은 걸 이제 제 엔진에 맞게 변환을 하면 그 텍스처 데이터가 이 버텍스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그 쪼개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허무맹 맥락을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약간 그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만약 그런 음. 기술을 실제로 구현까지 해내시면 그건 논문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너무 호들갑이니까 그런. 예. 네, 그러면 제가 거의 딱 들었을 때는 언리얼 엔진의 개조판을 음. 만드는 방식으로도 그런 기술을 구현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언리얼은 좀 무겁다? 너무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관리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언리얼 엔진 같은 것도 음. 그 게임 개발 회사마다 내부적으로 거의 좀 예. 개조해서 사용하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한다고는 하는데 예. 하긴 뭐 저도 그렇고 우리는 1인 개발자긴 하니까, 음, 회사에 소속된 건 아니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이 게임 엔진이 완성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올해 안에는 3D 기술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2D 기술은 에디터까지 완성을 하는 게 목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엔진이 엔진의 모양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올해까지네요, 그러면. 쓸 수 있게. 뭐 혹시 그 네, 코드 올해까지는 편집기 같은 일단 것도 이제 그 게임 엔진이 포함을 하나요? 코드 편집기는 그냥 VS 코드 쓰게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음. 포함할 수도 있고. 예. 혹시 그러면 지금 또 예. 보여주실 수 있는 데모 같은 게 있을까요? 데모 게임? 그런 게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한번 시연을 좀 보고 싶어서요. 예. 이게 진짜 예, 예. 별게 없는데 보여만 드릴게요 진짜. 그냥 여기서 이게 이게 안 나오는구나. 맞아. 만 어떡하지? 그냥 이걸 폰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간단 게임 앱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아, 웹캠에 네네. 나와 있는 스마트폰 잠깐만. 화면을 통해서 그 게임 실행 화면을 보여주신 거군요. 아, 예. 아, 근데 화면이 너무 작은데? 아, 아니, 너무 알겠습니다. 밝은데? 작은 게 아니라. 예, 어차피 예. 보여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잠깐만. 이렇게 간단 떠요, 게임. 화면이. 이- 터치도 누르면, 글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예. 쉐이프 표시한 거, 아니, 이렇게 랜덤으로 설정한 위치에 대한 블록이 나오고, 이게 끝이에요. 그렇구나. 끝이고, 이제 실행하고, 종료를 누르면, 이게,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음, 신기하네요. 음, 이제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인터페이스로 나오고 그런 거죠. 예, 이상한 근데 거예요. 그걸 일단 만들어내셨다는 것 자체가 만들었으니. 저한테는 정말 음. 놀랍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안드로이드 실행 파일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어,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뭐 아무 질문이나? 물론 게임 엔진이랑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죠. 만약 없으면 또 이제 마무리 말씀 듣고 예, 이번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36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팅창에 뭔가 새로운 채팅이 나오진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엑스피님의 성주님의 소감 이번 첫 합동 방송 소감 좀 듣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합동 방송? 뭐 아니 근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좀 원래 평소에는 좀 이런 거 하면 말을 많이 더듬는 편이라서 혼자서 녹화를 할 때는 좀 그랬는데 좀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이렇게 슬라이드 쇼도 좀 준비를 해 와 보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덜 긴장해서 잘해서 잘 그래도 제 뜻 얘기를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눈 경험도 좋았습니다. 예. 준비가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음 합동 좋은 방송 준비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게 예. 거의 4주가 걸렸고 한 주에 한 번씩 준비했는데 근데 NDI가 맞아요. 좋기는 한데 앞으로 예. 글쎄요. 다른 분하고도 합동 방송 할 때는 한번 디스코드로 뭐 그 합동 방송이 가능한지도 좀 알아보긴 할게요. 그리고 아까 예. 채팅창에서 제가 봤던 채팅 내용을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아주 많이 달라지면 DT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엔진이 어떤 게임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게임 엔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실행될 때 근데 그 FPS 프레임률이 실시간으로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60이었다가 54 됐다가 45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0보다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럴 그쵸. 경우에는 그 그쵸. 두 인접한 프레임 사이의 간격, 시간 간격이 좀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럼 DT, 델타 타임 값이 예.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서 그 위치를 계산하는 과정에 따른 오차가 누적이 되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질문 내용이 그건데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네.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게임 엔진 자체가 진짜 어떤 물리적인 물체의 운동을 정말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한다고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았어요. 자, 게임 엔진의 내부 작동 원리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뭐랄까 빠른 계산을 위해서 예. 좀 실제와는 많이 다른 네. 점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달라지냐고 했을 때 아마 달라질 것 이제 같고요. 네, 달라지는 원인은 사실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예. 뭐 게임적 허용도 있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한 점을 중심으로 2차원 평면상에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그게 게임 엔진을 통해서 구현이 된 움직임이라 해도 딱히 그게 실제 등속 원운동이랑 엄청난 차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 차이가 음. 심해지느냐는 거는 제가 좀 궁금해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엑스피님?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두 명이 다른 결과를 본다. 아. 그래 가지고 정확히 하고 싶으면 서버에서 위치를 보내서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반영을 클라이언트가 해야죠. 그런 위치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서버가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클라이언트에 네네. 보내는 거군요. 근데 네 그렇게 하는 게임이 많이 없긴 하죠. 왜냐하면 서버가 부담이 그죠? 예. 심하니까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 다른 FPS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FPS는요. 원래 제가 그거 영상을 어디서 영상 본 적이 있는데 원래 멀티플레이어 FPS 게임은 그 지연 시간 때문에 그 좀 숨어 있는 적이 있고 찾으려는 적이 있으면 찾으려는 적이 숨어 있는 적을 더 빨리 볼 수 있대요. 아, 그게 지연 그렇구나. 시간 때문에. 그게 더 아,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근데, 신기하더라고. 예, 그럴 그런 게 수도 있긴 하네요. 있겠네요. 예. 지연 시간이란 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합동 방송을 하는 거여서, 네. 좀 진행이 깔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치지직 플랫폼에서 합동 방송을 진행할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 다른 치지직 스트리머 분들 좀 모셔서 대화 나누는 거 한번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XP님, 그러니까 성준님, 성준님 또 다시 모셔서 한번 네. 얘기를 또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예, 나중에 네네. 기회가 나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네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준님 오늘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난 1월 동안 거의 4주 동안 그 합동 방송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거 참고 끝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저 예. 들어갈게요. 예, 수고하셨고 예. 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